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심사제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민주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 법치행정을 또 구현하고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 법제처 처장님이야 구성원분들의 능력과 성실성이 많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또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하여튼 몇 가지만 좀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제처 제가 홈페이지를 봤더니요, 그 전략 목표 두 번째로 국민 중심의 법제를 구축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성과 목표를 보면 공정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윤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라는 거는 법제처가 선제적으로 뭐 법령을 이렇게 보셔가지고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거를 정비하는 일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획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네. 그 관련된 모든 법령을 다 전수조사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접수한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정비하는 지자체의 이제 자체 지방 입법 관련해서도 좀 지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자체가 아직도 사실은 우리 정부 입법보다는 수준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과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왜냐하면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가서 보면 법령상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훈령, 지침, 관행 이런 것들이 앞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법령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도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일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 진짜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법제처가 이런 점에서 국민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느냐라는 근거들을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부처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건의를 드리고요. 법제연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법제연구원에다가 아까 이제 무슨 위탁도 주시고 그러던데 법제처하고 업무 구분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는 잘 명확하게.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국무총리 산하 그 연구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국법제연구원은.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저희 법제처하고는 어떤 연결고리는 따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업무 구분을 잘 하셔야 네네.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연구원은 주로 그야말로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네. 어떤 법 제도에 대한 그런 연구,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부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수탁 같은 걸 받아서 어떤 필요한 그런 법제에 관한 그런 연구를 진행해주는. 그 주로 보니까 법제연구원은 무슨 정책조사, 뭐 입법 데이터, 그다음에 뭐 설명 자료 뭐 이런 것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제처 업무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내용적으로 무관하다고 보기는 네, 어렵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꽤 있을 것 네. 같고 해서 네. 이거는 법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법제처 출신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건 좀 서로 이렇게 힘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역량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좀 이렇게 업무 구분 같은 걸 체제를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은 1년에 2번 정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네. 예, 연구 같은 거, 주제 같은 거 이렇게 서로 논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 그러니까 같은 실질적으로 걸 일을 하고 하시는 데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될 수 예, 있게 예, 조금 더 그렇게 하고 배려해 있습니다.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법령 심사가 이제 법제처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에 이제 논란 끝에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가 되고 그리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그 9월 말에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공포됐습니까? 국무회의 통과된 거는 9월 말인데. 예, 시행은 내년 1월 27일입니다. 내년부터입니까? 네, 네네. 하여튼 그 국무회의 통과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재계가 이제 서로 간의 시행령의 내용을 두고 예, 예, 서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의견들이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제대로 지금 정리가 된 것인가라는 부분의 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좀 규정을 찾아보니
국민참여심사제라는 게 법제처에 제도로 규정이 돼 있던데 네네. 이런 케이스야말로 국민참여심사제가 좀 활발하게 적용이 돼서 관련자들의 의견들을 좀 이렇게 잘 모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던데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만약에 저희들이 그 제도를 활용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사실 요거는 굉장히 좀 첨예하게 지금 어떤 의견들이 대립되는 사안이어서 저희들이 그 관계되는 분들을 다 불러서 심사하는 것들이 효율적이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해봐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 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들어주는 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을 도외시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또 네. 화면 한번 보시면 통계적으로 지금 국민참여심사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칭은 좋은데 어디나 지금 법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법제처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발전 방향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갈수록 국민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 욕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정보 유통이 활발해지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네. 발전 방향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고민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주문들을 하세요. 법제처가 주관이 돼서 정부 간의 입법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여러 문제들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리던 이제 비공개 규칙 문제 가지고 법제처에 제대로 업무 협조를 안 하는 문제.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법제처가 지금 처단위 부서이고 처장님께서 아직 차관급으로 계시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큰 부처에서 지금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현실은 현실대로 그냥 국회에 와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도 개선 사항이나 국회에서 염두에 둬야 될 점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뭔가 개선이 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하여튼 중요한 법제처 업무니까 예, 유념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